잘 쉬셨죠? 이제 앞 내용과 연결된 또 다른 이제 깊은 바다로 풍덩 들어가 봅시다. 자, 오행과 장부의 특성 너무 지겹죠?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이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목에 해당하는 장부, 간 다음은 이제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인지가 되셨고, 그럼 목의 기운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앞에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해? 그게 아니라 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기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하루에 각 장부당 2바퀴를 돌아요. 24시간에 12장부가 돈다라고 하면 2시간 동안 그 장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다는데, 바로 이 목의 기운이 기 운동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운이 없다, 간 기능이 저하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몸은 기운이 없어, 그리고 자꾸 누우려고 한다는 거죠. 눕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혈을 저장하고 혈류를 조절해 주는 것이 간의 기능인데, 간은 제가 주로 맥주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맥주병에 이 맥주가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대로 서 있어도 무방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자 할 때 따르면 각도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더 많이 기울어져요. 많이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바닥으로 맥주가 점점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자꾸 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간에 혈이 차 있지 못하니까 그 간에 전체적으로 이 혈량이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싶어서 자꾸 눕는 거예요. 맥주병처럼 점점. 자,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의 특성은, 간의 특성은 혈을 저장하고 혈류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서 여러분이 낮 시간 동안에는 간에 혈이 충만해서 돌아다녀요. 많이. 그래서 혈을 전신에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낮에는. 그래서 낮에 많이 누워있다 라고 하면 간 기운의 문제인 거예요. 낮에는 건강한 사람은 많이 활동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혈이 간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밤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서는 밤을 그냥 꼴딱 뭐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때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것이 간 기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고 돌은 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 뜻이라고 해서 정지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혈의 조화로움이라고 해서 기와 혈을 좀 잠깐 설명을 한다면, 혈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듯이 액체예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죠. 그래서 기와 혈이 공존을 하는데 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도 잘 안 흘러요. 반대로 기운이 좋으면 혈도 잘 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혈의 조화를 목에서 주동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정상이면 따라서 기의 흐름은 좋다. 기의 흐름이 좋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기의 분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의 분배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되게 유쾌한 거고요. 화를 잘 안 내요. 명랑한 정말 좋은 성질의 어진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또는 간 기능이 너무 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 기능의 이상은 기의 흐름이 나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는 것은 기 흐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기 흐름이, 기의 분배가 안 좋으니까 어디인가 좀 편협하죠. 사람이 불쾌해져요. 쉽게 화를 내고요. 막상을 내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면서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우울해지고 항상 성질을 막 내는 듯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간의
간 기능의 이상일 때라고 표현해주고, 그와 짝을 이루는 장부 쓸개는 거기에서 판단의 역할, 보조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의 기운과 같이 짝꿍으로 시소타기를 하는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 기운은 네 번째, 근육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자, 간의 기운이 건강할 때는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근의 수축 이완이 자유롭게 잘 이루어지는데, 간 기능의 이상으로 피로가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많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그 근육은 간으로부터 혈을 공급받아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근육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는데, 바로 혈 공급량이 적으면 근육이 뻣뻣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앉아 있다, 오랫동안 서 있다, 그러면서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은 혈류량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근육의 수축 이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면성이 나타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목 기운의 영향을 받는 특성,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톱으로도 우리가 피로감을 이제 간의 문제성을 진단한다라고 하면, 간의 혈을, 우리가 간의 특징이 혈을 저장하고 혈류 공급에 조절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혈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표면 이 피부의 부속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손톱이 얇고 자꾸 찢어지고 꺾이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류 공급이 여기까지 안 되는 거죠. 간 기능의 상태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눕는 걸 좋아하고 운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영양 공급에 해당하는 무슨 여기에 이제 영양제 이런 걸 아무리 잘 발라줘도 근본적으로 간 기능을 굉장히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쪽으로 해서, 봄에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그래서 파릇파릇한 나물의 대표적인 쑥이 굉장히 좋은 또 하나 명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쑥 또한 과하지 않게 먹는다. 너무 과하게 먹을 때는 눈의 기운이 너무 상승되면서 눈을 좀 침범하는, 그래서 항상 모든 음식은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먹어주면 좋은가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팁을 준다면, 간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4월, 5월 하면은 저희 강화도에 가면 쑥이 많이 나오는데, 쑥으로 이제 튀김한 거 또는 쑥으로 무치는 거, 뭐 이런 음식도 우리가 적당하게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한자로 눈 목자를 썼는데요, 바로 목과 눈은 같은 연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피로하면 간에 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눈이 뻘개진다. 눈에 그 혈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벌겋게 나타나는 눈의 피로 현상으로 충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짠맛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잖아요, 눈이. 그래서 짠맛은 뭐라 그랬어요? 수의 맛이죠. 그러면 짠맛을 먹으면 수생목이 돼요. 그러면 목의 기운이 너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냥 연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간은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눈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장부 심장은 소장과 짝을 이루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심장의 특징은 정신, 신자, 신의 뜻을 총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주관하는 거 플러스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거. 신이, 우리는 신을 보지 못했지만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생명활동을 불어넣었죠. 바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내적 외적 활동을 표현하는 것들, 이것이 다 신의 총괄이다. 신지의 총괄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바로 얼굴색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언어,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위, 이런 것들. 그래서 심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얼굴색을 보면 항상 굉장히 상기된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는 하얀 얼굴이다라는 것은 심기운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등등,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혈맥을 주관한다는 거. 자, 우리 몸에서 혈이 운행이 되면서 콩콩콩 뛰는 느낌을 한방에서는 이렇게 맥을 집어주죠. 촌맥이라든지 부맥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특히 여기 손에서의 맥을 짚기도 하고 여기 인형맥이라고 하는 여기서 맥을 짚기도 하는데 바로 이게 혈맥을 주관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이 과부한지 아니면 너무 떨어져 있는지 정상인지를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체 하나로 맥을 아까 설명했듯이 혈맥은 혈을 감싸서 혈의 전신 이동을 조절해 주는 것 또는 감지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의 속도와 혈량을 누가 조절하느냐? 심장이 조절한다. 그래서 혈맥을 주관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또 하나 플러스 여기서 써있진 않지만 심장은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임금의 역할을 해서 그 나라의 군주가 없어지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 몸에서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게 지켜줘야 나의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 심장이 약해지면 죽음에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심장, 화의 장부는 군주에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과의 관계 보면 심허는 얼굴이 창백질, 혈이 부족하니까 얼굴이 발그레 하다면 굉장히 건강한 얼굴로 얘기하죠. 그래서 창백한 얼굴, 윤기가 없는 거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윤기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심하면 허한 게 너무 심하면 창백하다 못해 어두워지는 안색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혈의 기운 얘기했었잖아요. 특히 심장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혓바닥의 색깔, 붉음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붉음증이 심할 때 우리가 보통 선홍색이 가장 적당한 색깔로 얘기해 주는데 이것이 조금 과해서 붉음증이 너무 심하면 심장에 열이 있다, 화기가 뜨거움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몽색이라고 하는 건 혈허 상태. 그래서 약간 그 백태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낀 느낌? 하얀 쪽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심의 기운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혀의 기능은 심장이 정상있을 때는, 그러니까 심장의 기운이 정상일 때는 혀의 기능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맛을 잘 느껴요. 근데 심장의 기운이 너무 과하거나 또 허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미뢰라고 하는 혓바늘이 너무 과하게 쓰거나 또는 여기 설태가 많이 끼면서 갈라지거나 하면서 입맛을 잃는다. 심하게 되면 맛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혀의 기능이 심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심열이 심하면 헛소리를 한다. 또는 말을 더듬고 더 심하면 말을 전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화의 기운에서 심장이 나타나는 특성,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성질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토로 넘어가면 토의 기운은 내가 먹는 먹거리를 곡기로 또는 연기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화라고 하는 것은 기의 운행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모든 기의 기본을 정기라고 표현하는데, 자, 기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건데, 내가 먹는 음식물이 기화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정기를 바꾸어서 전신에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는 기와 혈과 진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 속에 흡수된 것이 내 몸으로 나가서 방광곡곡에서 적당하게 유지되고 그것이 진액화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자양분을 공급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너무 기능이 문제가 있다. 비위 기능의 문제가 떨어진다 또는 과하다라고 했을 때는
인체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겨요.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살이 빠지는 거고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된다? 살이 찐다. 자, 그 다음에 정신이 쇠약해요. 비위 기능이 약하면 왜 정신이 쇠약해지느냐? 생각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토의 기운 중에. 자, 그래서 생각이 깊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면 먹고 싶은 생각 안 들죠? 바로 이렇게 정신적인 쇠약 현상은 생각을 너무 과하게 하면서 비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나 단계별로 증상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얼굴색은 황색. 토의 대표적인 색깔인 황색 또는 누리끼리한색, 노란색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피부는 거칠죠. 모발도 건조하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자, 아까 토의 기운 중에 습을 얘기했었잖아요. 자, 음과 양이 만나서 충돌하면 축축함이 생긴다. 그래서 습을 얘기했는데 자, 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습이 많으면 불어요. 우리 몸에서 비만이 온다라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 비만인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습을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 습이 있으니까 몸이 무겁죠? 정체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습과 담의 생성이 과해지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의 특이성을 보면 그 여드름증도 얼굴에 많이 나타나고 우리 얼굴에서 이렇게 승읍, 사백, 거골, 요게 승장, 요 라인으로 쭉 해서 보통 이렇게 U자 라인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얼굴 볼 쪽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토해장부, 비장과 위장을 다스리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딸기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코에 좀 비정상적인 피지 분비량으로 해서 붉은 기운이 심하게 해서 도드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이건 습과 담이 많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기운적인 이상의 어떤 피부 증상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꼭 100%는 아니지만 영양성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혀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비장과 위장의 기운의 조화로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혈이 맥관 외로 빠져나가서 자, 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코, 출혈, 그 다음에 하혈.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이 맥 밖으로 나가면 피하 출혈, 멍이 잘 들어요. 여러분 내 생각엔 내가 어디서 부닥쳤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보면 이 비장 위장의 기운에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 부닥쳐서 쉽게 멍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경과다. 보통 정기적인 그 스케줄상 너무 빨리 월경이 오거나 보통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너무 과하게 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다 비장과 위장에 부조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피 얘기했었고 혈변의 증상들은 혈색으로도 또 우리가 체크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이 오시면 그들의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의 주기, 그 다음에 그 혈색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진단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공부한 효과를 이렇게 잘 상담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장의 문제, 위장의 문제에서 하나 또 생각할 게 뭐냐면 팔, 다리 이 네 개의 가지죠. 그래서 사지의 근육을 관장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게을러져서 움직이기가 싫어진다. 어디? 팔다리가. 그래서 먹고 나면 바지런하게 가서 설거지를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 이따 치울래 그러고 한 곳에 이렇게 밀어두고 그냥 이렇게 좀 소파나 이런 데서 조금 편안하게 있다가 조금 쉰 다음에 움직이는 이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한다면 비장, 위장의 기운이 점점 기능이 저하되면 팔다리로 가야 될 에너지가 없어요.
위에 가서 에너지를 써줘야 돼요. 그죠? 위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다리는 무기력해진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정상적인 에너지가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위로도 가지만 팔다리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 토일기운 같은 경우에는 사지 근육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입술에서도 나타납니다. 입술이 두께가 두꺼우냐 얇으냐 이것도 소화의 기능을 체크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게 되고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육의 생장과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비와 위장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사지의 무력증은 어디에 있다? 비장의 문제다. 자, 이자와 지라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해시켜주고 혈의 생성과 파괴가 어려운 비저 이런 데서의 역할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지 근무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가 있고요. 여기 이자가 있고 여기 지라가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라, 이자. 얘는 한 묶어서 비자. 그 다음에 여기 위.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바로 사지, 근무력증, 그 다음에 입술로 우리가 체크를 해준다. 자, 그리고 폐, 금해장부, 폐와 대장으로 넘어가면 기를 주관하는 것은 폐예요. 앞에서 혈을 주관하는 것은 심장이었어요. 그럼 간은 혈류를 조절했어요. 자, 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쌀인데, 자, 여러분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기의 첫 번째 운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호흡기관이라는 것이 여기 코가 있다. 이 코에서 호흡을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바로 여기 산소가 들어가서 나의 허파로 가고 허파 모세혈관에서 쫙 혈관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심장을 갖다가 온몸으로 돌아서 각 세포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공급만 하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그네들이 버리는 CO2 노폐물을 수거해 가지고요 다시 호흡하고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바깥으로 나간다. 이것이 기를 주관하는 첫 번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청기, 깨끗한 거, 좋은 거, 다시 얘기하면 산소를 들이마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장과 위장이 하는 역할, 먹는 것이 영기 또는 곡기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정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일해서 얘기해 주는데, 바로 산소와 영양소가 만나서 전신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우리가 해부학적인 설명으로 하면요. 여러분은 숨을 쉬면서 산소가 필요하고요. 먹을 것을 통해서 포도당 에너지가 이제 같이 함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ATP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만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서 전신에 전달이 돼서 여러분은 밥심으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의 주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상전지간이라고 해서 상전지간의 의미는 여기 뭐 서로 상자에 전할전자를 했는데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보필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그러면 옛날로 가서 요즘은 좀 비유가 좀 안 맞는데 뭐 요즘은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뭐 각 장관이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임금이 있으면 임금 밑에 신하 셋 특히 누구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같은 산의 정승들이 있어서 의견 조율해서 정사를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상전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폐는 군주를 떠받든다. 다시 얘기한다면 혈의 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기와 혈이 이제 함유가 되죠. 그래서 기혈을 조절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심장을 도와서 혈액순환을 조화롭게 한다. 따라서 기와 혈은 바람과 물로 연상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같이 운행이 됐을 때 조화롭다라고 머릿속에 상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죠? 폐는 건조함이고 여러분이 건조할 때 언제를 연상하시냐? 가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을에는 감기가 잘 걸리죠. 그랬을 때 건조함, 얼굴이 굉장히 땡김, 그리고 하얗게 일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모를 주관해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피부는 외부적인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기온과 체온 변화의 어떤 조절자 역할을 누가 한다? 폐, 대장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폐뿐만 아니라 대장은 소화 마지막 단계 배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창자에 대장에 배설물이 잘 안 나오고 뭉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부룩한 가스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독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독이 어떻게 나오겠어? 피부로 분출이 돼요. 그래서 변비가 심한 사람 염증이 얼굴로도 나타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와 대장 외부의 기온과 체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는 금의 장부, 금, 폐와 대장의 대표적인 5개 오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호흡 관계에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감기가 있을 때, 너무 과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감기가 걸리는 것도요. 코가 마름 현상이 있고요. 콧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금의 이상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막힘, 냄새, 못 맡은 거.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작용은 금의 장부를 조절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매운맛과 하얀색의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먹어주면 폐의 기운, 대장의 기운을 조율해 줄 수 있다 라고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와도 연관이 돼서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우는 소리, 호흡이 짧아서 까랑까랑한 뭔가 이렇게 음성이 뭔가 걸리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래서 목구멍이 아파요. 그러니까 말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폐의 특징적인 거 피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코에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의 기온차에 가장 민감한 것이 누구다? 코다. 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수에 해당하는 신장과 방광. 수의 기운은 정을 관리합니다. 제가 아까 좌우 신장이 2개가 있다고 했고 이 2개 그대로 쭉 써봤더니 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정이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정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합공해서 여러분이 생산이 될 때 바로 그때 정이 생긴 거고요. 그 선천의 정과 이 세상에 나와서 생장을 통해서 생긴 후천의 정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오장육부의 정과 생식 분야의 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나의 장부,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정이 있어야 건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잉태,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 생식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신장이 유지가 돼야 되는 중요한 고유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수를 주관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뇌와 척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뼈가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뼈와 골과 수의 생장 발육에 관여를 해줘서 노화의 단계에서는 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뭐가 생긴다?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얘기는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박아가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 정이 부족해서 정박아라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골수가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야 정상의 사람이 잉태돼서 나온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은 정을 대표하고 이 정의 부족 현상, 기의 부족 현상으로는 뼈와 연관이 되는 병증이 많이 나타나요. 구루병이라든지 골다공증이든지 관절염, 뭐 류마티스. 그럼 또 플러스 귀도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어지럼증이나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울리는 이명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하게는 청력이 감퇴되는 현상으로 이것이 우리 신장의 기운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귀와 이음을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는 귀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아셨어요. 자, 여기에 축소판이다. 이음은 뭐 얘기하냐면 우리 밑에 하부 쪽에서 배뇨 현상을 갖게 해주는 구멍과 그 다음에 배설 현상을 갖게 해주는 구멍이 있죠. 거기 앞과 뒤에 우리가 전음, 후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음은 비뇨 생식 기능과 연관성이 있고요. 후음은 배변, 배설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얘네들은 바로 신체의 상부는 귀, 신체의 하부는 이음이 바로 수기운이 조절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배설에 있어서 신장과 방광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신기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고유의 정과 그 다음에 배아래 정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고 방광에서는 물을 저장했다가 배출해주는 그래서 수의 대표적인 장부로는 신장과 방광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얘네들의 기운이 떨어지면 노화가 촉진이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흰머리가 빨리 나고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배우면서 세부적으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행의 특성상 각각 장부가 왜 목과 뭐 금과 수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좀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건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 내용 진행될 때 많이 도움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